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소설 파이 이야기로 유명한 이 캐나다의 작가 얀 마텔. 2007년 한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문화예술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바쁘기만 한 스티븐 하퍼 수상의 모습을 본 뒤에 그에게 편지로 책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으로서의 어떤 서운함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지도자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꿈꾸는 능력까지 갖추기를 바랬고 그 꿈의 매개로 문학작품만한 게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얀 마텔은 무려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01통의 편지를 썼고요. 이 추천하는 책의 내용에 빗대어서 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누군가는 주제 넘는다고 여겼을 이 편지 쓰기를 통해서 그는 가장 자신답고 작가다운 이 실행력을 보여줬습니다. 일종의 문화운동 같았던 이 편지 쓰기는 책으로 남았고 2013년 우리나라에서도 출간이 됐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카카, 문학을 읽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길을 찾고 있는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뉴부심, 일요일마다 여러분 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일요일 문을 열어보죠. 나를 지키는 마음 수업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네, 일주일에 단 한 번 일요일에만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기다리시는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항상 찾아오시는 청취자 여러분 항상 환영합니다. 자, 몇 개의 알파벳 유형으로 한두 마디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요즘이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한 사람 안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복잡한 마음들을 하나씩 또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매주 이 시간 항상 함께해 주시는 세 분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죠. 책을 맡고 있는 남정미 서평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네, 영화를 담당해주고 있는 김준영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심리 전문가인 서울 디지털대 상담심리학부 이정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함께 탐구해볼 주제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새해의 새 마음으로 뭔가 목표들은 다 세우셨을 테니까 저희는 목표 얘기는 안 하겠고요. 가장 필요한 실행력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 실행력과 관련된 사례로 앞에서 카카, 문학을 읽으십시오라는 책 한 권이 나오게 된 계기와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지금 이게 다른 제목으로 재출간돼 있다는 점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새해가 되고 지금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작심삼일이 이미 지났어요. 새해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점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새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막 일주일 안에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이미 나의 새해 계획은 골든 타임을 지났다. 아니 뭘 세우셨어요 올해 네? 본인은? 아니 올해도 항상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돈 모으고 네. 살을 좀 빼자 하는데 돈이 빠지고 살은 더 하고 이렇게 하고 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가고 반대로 있는, 예, 반대로. 예. 네. 지금 뭔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 예. 그러면은 김준영 작가는 저는 새해 계획 많이 세워보니까 이게 복잡하고 크게 세워봐야 안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아니요. 간단하게 아니요? 세웠어요. 그냥 아침에 네. 10시에는 책상에 앉아. 그리고 그럼 루틴을 도대체 좀 몇 시에 만들자. 앉으세요? 아니 근데 아침에 이것저것 집안일이랑 전부 다 하다 보면 11시 12시 금세 가요. 맞아요. 점심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시에는 앉자. 최소한. 지키고 네. 아침 계세요? 10시에는 앉고 그다음에 몇 시간은 쓰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정도 루틴만 만들었어요. 그 지금 15일 동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자신 있는 목소리신데. 심플하게 세웠으니까요. 네, 복잡하지 않아야지 할 수는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두 가지를 새해 목표로 세웠던 것 같아요. 올해 목표로.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세웠던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이미 지난 과거형인. 그러니까 올해 네. 계획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획을 했던 그 책을 이제 올해는 꼭 완성을 해보자. 아.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며칠 지났지만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일 실천하고자 했던 거는 스트레칭. 정말 아이 낳고 아이 키우면서 그 스트레칭 할 시간도 너무 그 아까운 없죠.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씩 실천을 하고 있어요. 아, 몸을 그렇군요. 지하철 타려고 혼자 기다리고 있을 때도 때도 허리 한번 돌려보고, 스트레칭. 예, 팔도 네. 한번 돌려보고. 자,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들 새해 목표 이제 실행력이 평소에 좀 좋은 편이세요? 어떠세요? 세 분? 어떤 전 이 교수님? 너무 없어가지고. 아, 김준영 작가 먼저. 네.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생각을 하고 재다 보면은 다 뭐 실행할 때가 수가 지나갔죠. 없어요. 예, 한참 지나 있어요. 네.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저절로 포기하게 되는. 아, 어떠세요? 너무 실행력? 없는 편이죠. 이 저는 교수님. 실행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한번 세우면 부럽습니다. 그냥 쭉 별 간다? 생각 없이 그냥 끝까지 가보고자 하는 그 성향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가더라도 이루어내고는 있죠. 있다. 네. 남정미 서평가께서. 저는 그 빨리 발 담궜다가 빨리 빼는 사람.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 물에 이렇게 발 담궜다 저기 저렇게 뜨겁네? 이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온도로 가요. 네, 그러니까 한번 맛은 보고 네. 실행했다가 안 되면 빨리 치고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교수님? 그 목표를 세우는데 왜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거는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브레인 뇌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계속 유지해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작심삼일 계획을 했다라는 거는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멈추고 스탑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기에 이 몸과 이 뇌가 안 얼마나 움직이려고 한다는 그렇죠. 거군요. 얼마나 저항을 하겠어요. 이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 저항이 굉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을 밀고 나아가야 하는 그 의지,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항이 크다 보니 이 저항도 다루고 그걸 밀어붙여야 되니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쉽게 지치고 또 지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서 또 생각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해도 안 될 텐데 난 못할 거야. 이와 같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쫙 올라오면 또 여기에 에너지가 뺏깁니다. 아,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이래저래 뺏겨서 멈추게 되는 포기해버리는. 거죠. 네.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근데 이 포기를 붙이기는 요인들이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어떤 있어요. 게 있을까요? 하나는 내가 세운 목표가 실천 가능하냐. 목표가 너무 높고 달성하기 맞아. 어렵다면 네. 예를 들어서 책을 읽겠어. 하루에 한 권씩은 읽겠어. 네, 말이 안 되죠. 네. 나 운동하겠어. 매일 아침 한강을 뛰겠어. 말이 안 되죠. 한강이 너무 멀어요. 네. 두 번째는 목표가 구체적이냐. 어떤 분들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나는 굉장히 성실하겠어. 열심히 살겠어. 또 뭐 이런 걸 대략 달성 여부가 멀게 느껴지게끔 이렇게 추상적이 모호하게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표만 세우고 how 어떻게 해서 달성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방법론이 없군요. 방법이 없이.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볼 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심리적인 요인. 불안하고 두려워요. 사실은 목표를 세웠지만 할 수 있을까? 맞아요. 현실적인 이 어려움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현실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해야 될 것도 많고 아이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그렇죠. 되고 시간도 없고 나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네. 이런 것들 또 이것과 관련된 그런 걱정 두려움과 함께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했지 언제쯤 달성하지 자꾸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담감을 또 느껴요. 실패하면 안 되는데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또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웃겠지.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또 크게 느껴지면 여기에 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뺏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저는 이걸 가장 또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계획을 하고 실천해 가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김중영 작가님 네.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슨 생각
많은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 얼마만큼 했지? 아. 이거 언제 마무리할 수 있지? 과연 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뿐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나는 왜 못했을까? 그러다 보면 많은 경우가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 이렇게 주의가 가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해서, 내가 요걸 못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제 계속 떠올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꾸준히 인기를 엄청나게 몰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이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생각이 행동하는 것을 막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됐을 때, 이제 목표를 향해 가실 수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책과 영화를 들여다볼지 먼저 영화부터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영화는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잘 알려진 영화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 준비했고요. 이 영화는 2012년 개봉한 프랑스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네. 당시에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흥행을 거뒀고 중간에 내용을 보면은 프랑스식 유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 이게 프랑스식 유머구나 이러면서 반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팬들이 인생작으로 꼽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내용을 보면 전신마비 백만장자와 봤는데. 무일푼? 그렇죠. 예, 뭔가 정말 떠오르시죠? 감동적이었어요. 네. 네. 네, 전신마비 백만장자와 무일푼 청년이 만나서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라고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 오늘은 그 안에 녹아있는 실행과 도전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주목해서 영화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책은 어떤 걸 선택해 오셨습니까? 네, 낯술이라는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의 작가 하라다 히카이의 소설로 골라봤습니다. 제목은 76세 기리코의 범죄일기. 라는 야, 소설인데요. 네. 말 그대로 76살이 된 할머니 기리코가 범죄를 실행하기까지의 사연이 담겨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지금의 현 상황과도 굉장히 참 맞기도 한 아니 근데 신간입니다. 범죄는 실행력이 너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읽어보시면 기리코 네. 할머니가 뭐 어떻게 되나 보실 수 있을 궁금해지네요. 거예요. 예. 네. 자, 먼저 영화부터 살펴보죠. 언터처블 1%의 우정.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주인공 필립은 백만장자지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 24시간 중 단 1분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네. 간병인이 당연히 있어야 해서 간병인을 뽑는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진 거라고는 오로지 건강한 신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 드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드리스는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직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면접장에 그냥 한번 와본 겁니다.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되려고 뭐 장애우를 친형제처럼 여기겠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막 미사여구를 늘어놓지만 드리스는 이런 스펙 좋은 다른 면접자들과 달리 거침없고 자유롭게 그 필립에게 응대를 합니다. 백만장자인 자기 앞에서 이렇게 쫄지 않는 사람을 필립은 거의 못 본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자신이 장애가 있으니까 다들 뭔가 약간 시선이 다른데. 그쵸?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아주 평범하게 그냥 친구처럼 대하니까 그런 드리스를 보면서 강한 호기심과 새로움을 느낍니다. 아. 필립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친구에게. 내가 장애인이란 걸 잊고 사는 것 같거든. 날 보통 사람처럼 대한다니까. 그래서 드리스에게 특별한 내기를 제안합니다. 2주 동안 필립의 손발이 돼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자신을 간호하면서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 이렇게 말이죠. 드리스는 참을성이란 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청년인데 2주를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제안도 좋았지만 욕실이 자기에게 주어진 방과 욕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복지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사실 드리스는 빈민가에 살기 때문에 목욕을 한번 하려고 하면 막 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방해하고 이래서 샤워 한번 제대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욕실이 방만한 거예요. 욕조도 너무 크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막 눈이 돌았어요. 그래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드리스 성격 아시겠죠? 굉장히 쿨하고 단순합니다. 단순하다. 네. 예. 그래서 필립을 간호하기 시작하죠. 사실 필립은 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불치병으로 죽고 나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전신마비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고
또 드리스는 어려서 숙모네 집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다운 삶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런 둘이 만나서 그렇죠. 서로를 의지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둘의 우정이 커가는 과정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드리스가 단순하지만 굉장히 무모하게 많은 것들을 실행해요. 도전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생각은 맞아, 맞아.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필립의 그 굉장히 단조롭고 심심했던 삶이 갑자기 확 바뀌게 되는 거죠. 와,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어떤 변화가 올까 궁금한데요. 네. 사실 필립은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하고 완벽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게 나에게 찾아올 거라든지 이런 기대도 없어요. 그냥 너무 사랑했고 이미 이제 저 세상으로 간 죽은 아내에게 아내.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 그런데 드리스는 필립을 보통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즉흥적이고 실행하고 도전하고 하는 게 드리스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필립의 장애인용 차량을 보고는 사람을 짐짝처럼 어떻게 뒤에 실느냐. 사람은 옆에 앉아야 된다면서 필립의 슈퍼카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왜 이거 안 타냐. 자기가 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슈퍼카 옆자리에 필립을 태우고 막 스피드를 즐기고 드라이브를 하고요. 아. 그리고 필립이 그동안 이제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자기네 집 앞에 맨날 주차를 하는 이웃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싫었지만 말을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드리스가 가서 그 이웃도 혼내주고 다시는 주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네. 그리고 필립의 휠체어도 속도가 나는 굉장히 스피디한 휠체어로 개조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필립의 삶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응급실에 가는 것처럼 막 연기를 해서 스피드를 너무 내니까 차가 불법 과속 딱지를 떼게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 필립에게 가는 얘기해요. 거다? 예, 우리 병원 가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에스코트까지 받겠다 경찰에. 그렇게 해서 진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필립이 생각할 땐 너무 어이없지만 굉장히 재밌네요. 삶이 활기차진 거죠. 아, 예. 사실 필립도 다치기 전에 스포츠 속도광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참아오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드리스는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필립의 삶 자체가 통쾌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상위 1%만 참석하는 필립의 생일 파티가 네.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필립은 굉장히 심드렁해요. 친척들이 내 생사를 확인하러 오는 거다. 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면서 나도 너무 내 생일 파티가 싫어 이러지만 한 번도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드리스와 멋지게 차려입고 가서 드리스가 갑자기 클래식한 음악을 자신이 좋아하는 힙합곡 신나는 음악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필립은 움직일 수는 없지만 드리스의 춤추는 액티브한 모습을 보고 또 드리스를 따라 춤추는 신나는 사람들을 다 모습 보고. 그렇죠. 보니까 갑자기 활기가 솟으면서 자신도 안 웃었던 큰 웃음을 웃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즐거워지는 네. 거군요. 그리고 드리스의 이 실행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필립의 연애사입니다. 필립의 연애사.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전신마비 환자가 무슨 연애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묻지 않았던 일을 드리스는 아무렇지 않게 물어봅니다. 몸이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냐? 성적 욕구는 어떻게 해소하냐? 정말 순간-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죠. 본능은 뭐 성적 본능이 사라지는 있을 게 건데 아니니까. 그렇죠. 필립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필립에게는 6개월 동안 펜팔만 하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립은 굉장한 미사여구 막 책에서 본 것들을 읊으면서 편지를 비서에게 대리를 시켜서 편지만 계속 보냈어요. 근데 드리스가 보기엔 너무 한심한 거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진도를 빼야 된다. 그러면서 편지에 뭐 너무 좋게 전화번호도 써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하라는데 왜 안 하는 거냐 이러면서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필립은 막 너무 질색을 하면서 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돼도 전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막상 전화가 연결이 되니까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통화를 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잠시도 전화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녀와의 통화에 푹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녀도 그렇고 필립도 그렇고 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근데 필립은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본인이 전신마비라는 걸 이런 얘기해야 모습을, 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봤을 거, 때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러니까 전혀 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드리스가 그것마저 실행을 하게 해줍니다. 만남의 약속까지 잡아요. 진도를 뺐네요. 어쨌든.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잘 될까요? 어떻게 남은 얘기가 궁금해지네요. 네, 예. 필립은 기대에 차서 이제 외모 컨설팅을 받습니다. 비서와 드리스에게 받아서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위스키를 안 마시던 위스키를 2잔이나 마시고 6분 지났다고 겨우 6분 지났다고 비서에게 그냥 가자 돌아가자 이래서 결국 그녀와의 만남을 포기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허탈한 마음에 드리스를 불러가지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죠. 예. 자신을 다치게 했던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신나게 이제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드리스의 동생이 사고를 치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립을 떠나야 된다는 걸 필립이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드리스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둘은 멀어지고 필립의 생활은 다시 예전의 그 우울하고 암울한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염도 안 깎고 사방에 성질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에 너무 빠져서 계속 침울해 있는 그 모습을 비서가 보고 드리스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드리스가 다시 필립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해서 바다로 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필립은 또 새로운 조금의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필립이 그 펜팔하다가 여인 만나는 거를 포기했잖아요. 네. 그 사실을 안 드리스가 바닷가 레스토랑 아름다운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그녀와 만날 수 있게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왔으니까? 네 오고 그녀를 만난 필립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돌면서 끝납니다. 사실 예전에 드리스를 집으로 보내기 전에 필립이 발가벗은 여인의 뒤돌아 앉아있는 그림을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필립이 드리스에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저 그림을 보면 그림 속 여인이 당장이라도 뒤를 돌고 나를 바라볼 것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필립의 장애는 후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필립의 머릿속에는 언제든지 금방이라도 내가 온전한 몸으로 밖을 향해서 막 달릴 수 있겠지 이런 욕망들이 언제든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울감이 지배를 했을 텐데 이것을 드리스가 그 무모하지만 단순하고 과감한 실천력으로 그 꺼내지 못한 필립의 욕망을 꺼내고 쾌락을 실현시켜 준 겁니다. 네. 그래서 필립의 인생에 다시 인생 행복의 빛이 들게 된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역시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군요. 이렇게 좀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렇죠. 이게 사실 실화 바탕이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또 그 전신마비 재벌이 귀족이기도 했고요. 여인을 만나서 자식을 둘이나 낳고 그렇군요.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기가 있군요. 네네. 야, 이 교수님한테 이건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과 아닌 사람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뭐 개인의 성격 그리고 뭐 개인이 했던 그 경험들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죠. 일단 한번 성격적인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아무래도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성향의 사람들보다는 실행력이 좋겠죠. 네.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해볼 게 우유부단. 예.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니신 분들은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하자. 이것도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거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주의가 지나치게 기준이 높고 꼼꼼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실행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 조심스럽게 계획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들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주인공처럼 드리스처럼 아마 완벽주의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덜 그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뭐 해보는 거지 이런 성향의 분들이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또 생각을 해볼 건 자기 효능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할수록 즉 낮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겠죠.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의 기질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을 또 기질로 보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 즉 위험 회피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고요. 아무래도 위험 회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실행력이 뛰어나겠죠. 제가 기질적으로 위험 회피 수준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실행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면에 위험 회피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맞아요.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격적으로 개방적이고 유연할수록 더 실행력이 높겠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사회 전체가 또 이거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있고요. 부모님이나 뭐 그 주변에서도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쯤에서도 생각을 해볼 게 바로 사회적인 환경 또 내가 경험한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환경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수가 용납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좀 더 실행력이 높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어릴 때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지적을 받거나 실수하면 야단 맞고 또 이렇게 화내시고 이러면 뭔가 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그래 뭐든 했으면 됐어. 괜찮아. 지금 다시 또 시작하면 되지라고 수용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우리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 안에서도요.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은 그 조직 안의 분위기가 좀 더 수용적일 때 각각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인정해주고 편하게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서로가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상호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그 조직 안에서 실행력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자기를 비난하느냐 격려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게 스스로 이렇게 동기화하고 격려하면서 실행력을 높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고 자신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무서운 대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이제 뒤에 가서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찾아보도록 하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책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신이 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Earth, Wind and Fire가 부릅니다. September. Changing the minds, tender, while chasing the clouds.
여러분은 지금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일주일에 오직 단 한 번 일요일에만 문을 여는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뉴부심. 서울디지털대 이지영 교수님, 남정미 서평가, 김준영 작가와 함께 실행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영화 얘기는 끝났고 책으로 가보죠. 책 76세 기리코의 범죄일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하라다 히카의 76세 기리코의 범죄일기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기리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학창시절 동창생이었었던 도모코라는 친구와 3년 전부터 함께 지내오고 있습니다. 73살부터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녀를 그냥 도모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일본어의 단어로 친구를 뜻하는 도모다치의 준말이기도 하고 애칭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친구 도모는 사실 평생을 괴팍한 남편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의 남편은 새로 도모네 집을 지어서 이제 뭐 집들이 뭐 이런 걸 했는데 오랜만에 도모 친구들이 놀러 와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디 예쁜 애들이 이 시간까지 놀고 있나 하면서 그냥 혼잣말 하듯이 올라가 버리는 네. 그런 이제 매너 없고 그러네요. 치고 그런 위인이었거든요.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등을 당하는 것 같은 도모였지만 그래도 기리코는 그런 그녀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도모와 기리코의 나이 73살이 되었을 때 도모의 남편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 장례식 장면에서 소설이 처음 이야기가 시작이 그렇군요. 됩니다. 장례식장에 와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부위 관련 선물을 내가 좀 전하고 싶다. 좀 커피숍에서 만나자. 이렇게 도모가 기리코에게 말을 하고 둘은 며칠 후에 작은 찻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도모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살래? 아들들도 다 장성했고 가정 잘 꾸리고 있고 사실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기리코 나랑 같이 살자. 애들한테도 얘기 다 해놨어. 응? 사실 기리코에게는 이 도모의 제안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기리코는 평생 싱글로 살았거든요. 부모님의 노후의 시기에 형제 중에 본인이 유일하게 싱글이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병수발 뒷바라지를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혼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은 다닐 수가 없었죠. 그때 시작한 파트타임 잡은 이른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당으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족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 긴 병에 효자 없다. 뭐 병 간호는 티도 안 난다. 이런 말도 맞아요. 많잖아요. 그러면서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아질 때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사실 기리코는 야 정말 고생 많지. 혼자서 이렇게 큰일을 맡아줘서 고맙다. 이 말 한마디면 됐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꾸린 언니는 야 그래도 너는 엄마 아빠 연금 덕분에 지금 편하게 살고 있지 않냐? 이런 말해선 안 되는 선까지 넘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바람에 대판 싸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집 처분하고 금액도 똑같이 나눈 이후로는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파트타임 근무니까 연금은 꿈도 못 꿨고요. 금액은 벌어봐야 겨우 역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월세, 집값을 내는데 겨우 메꿀 수나 있을 정도의 수준만 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나의 친구, 나의 도모다치 도모와 같이 살자고 도모합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제안을 받아들였겠네요, 기리코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의 도모와 기리코는 같이 살게 됩니다. 예, 외롭지 않고 서로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둘이 합쳤으니까 돈이 좀 커졌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이타마의 단독 주택.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 단독주택이니까 둘만 사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 없이.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니까 굉장히 일단은 편하고. 뭐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리도 안 가고요. 집세는 45,000엔 그러니까 뭐 45만 원 정도니까 둘이 각자 25만 원씩만 부담하면 관리비면 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둘을 다 일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라는 주의라서 70이 넘은 나이지만 소소한 시간 동안 한 명은 상가 건물에서 청소를, 다른 한 명은 역 앞 마트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 같이 만나서 오기로 합니다. 일평생 식구들 밥해 나르느라 진절머리 난다는 도모는 요리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기리코는 음식을 잘하는 편이고 관심이 많아요. 둘이 같이 장 보고 와서 많은 양도 아니니까 소소하게 좋은 음식 먹고 얘기를 하고 또 각종 정보를 얻어서 맛집이나 뷔페 같은 곳에 가서 밥도 먹고 디저트도 우아한 중년 부인처럼 즐기기도 합니다. 예, 좋네요. 예. 어디 좋은 장소나 저렴한 문화생활을 누군가가 정보를 알아왔다. 즐길 만한 곳이 있다. 가자 하면 멋을 내서 갑니다. 예. 아들 장가 보낼 때 샀었던 그 남색 원피스. 오늘 이거 한번 입어봐야지. 입고 나갈 데가 없잖아요. 없죠. 예, 이때는 딱 가는 거예요. 예. 목걸이로 힘도 주고 가죽 핸드백 메고 그리고 야 여기 로비 호텔 로비는 공짜잖니? 이러면서 호텔 로비에 맞아요. 앉아서 뭐 샹들리에도 보면서 프런트 앞 소파 화려한 샹들리에를 즐기는 것은 이런 나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활력이 됩니다. 돌아오면서 뭐가 맛있어? 야 뭐가 맛있었지? 야 너무 좋지 않았니? 이러면서 깔깔깔깔 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창 시절 여고생으로 돌아가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왜요? 왜 그러나요? 뭐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노후의 친구들이잖아요. 네. 서로를 의지하며 3년을 아주 행복하게 보냈지만 3년째 되던 어느 날 친구 도모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아이고. 장례가 끝나고 도모의 아들들이 둘이 함께 살던 집으로 와서 사진 하나 남김없이 도모의 유품을 싹 다 챙겨가 버리고 이제 혼자 기리코만 남게 됩니다. 충분한 애도의 시간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친구와 지냈었던 도모의 시간을 생각하고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나게 되죠. 이제 이 집은 비워줘야 되고 또 집을 다시 어디다 얻나. 늙은 사람이 집을 얻을 때는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도모의 아들들이 보증 서줬는데 그렇다고 연 끊긴 언니네 자식들한테 연락하고 싶진 않고 혼자인 나는 어떻게 하지? 먹고 살 걱정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전기밥솥에서 밥을 꺼내서 식은 카레를 올리고 데펴서 밥을 먹는데 정말 식욕도 하나도 없는데 정말 살기 위해 먹는다라는 심정으로 너무 꺼내놓습니다. 와닿네요. 예. 네. 도모가 있을 때는 먹는 것도 참 잘 챙겨 먹고 너무 잘 먹어서 이거 식사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니 위에 부담이 간다 막 이랬었는데 이젠 그런 일도 없겠구나 이러면서 또 따뜻한 추억의 시간을 주고 간 먼저 떠난 친구를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 허전하기도 하고 적막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TV를 딱 켰는데 TV에서 이런 뉴스가 나와요. 최근 고령자의 재범률이 높아져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와도 금세 다시 범죄를 일으켜 되돌아가는 일명 재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교도소는 일단 살 곳이 제공되잖아요. 그리고 밥도 주고 식사도 해결해주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의사도 상주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수감자 중에는 교도소 안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최고령 수감자를 돌보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KBS 뉴스 정용실입니다. 이거를 들으면서 네. 기리코가 생각합니다. 뭐야? 교도소? 의외로 호화로운데? 어쨌든 얘기가 근데 왜 엉뚱한 데로 가요? 지금까지 좋았는데. 네. 이후의 소설 내용부터는 그야말로 기리코의 실행력을 뭘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예. 이거. 근데 사실 현실은 TV에 나오는 저 소리랑은 전혀 다르죠. 당연하죠. 교도소를 아무나 갑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뭐 지금 형편이 안 좋은 고령자들이 뭐 얘기가 나올 이유도 없고요. 평생을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하며 성실히 살아온 소시민이 할 수 있는 범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범죄 중에 가장 큰 것을 뭐예요? 시작합니다. 실행을 하죠. 찹쌀떡 절도를 실행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찹쌀떡을 들고 나오는데 스님 그 물건 계산 안 하셨죠? 막 이러면서 이제 걸려요. 네. 작은 범죄는
작은 딸기 찹쌀떡 절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실행을 해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막상 가지를 못하는군요, 교도소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소설의 차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 차례가 절도, 집회 위조, 불법 사채, 사기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네. 나가는데 이제 한 번씩 할 때마다 요 건수로 못 들어가겠구나. 실행을 할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야. 그러다 보면서 뭐야 감옥 갈 범죄 준비하는 이 실행력으로는 뭐든 하겠네. 그럼 다른 살 길도 찾겠다 싶어지는 겁니다. 아. 예. 76살 기리코 할머니가 실행해가는 과감함은 소설 76세 기리코의 범죄일기에서 확인하시죠. 네. 야, 이 실행력이면 다른 살 길도 찾겠다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좋은 길로 좀 전환돼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 자, 이 교수님, 그러면 지금 실행력이란 건 결국 기리코 할머니처럼 하다 보면 뭔가를 하다 보면 얻어지는 건가요? 그 해결 방법 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물론 하다 보면 얻어지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실행이라는 게 또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더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네. 목표를 아직 세우지 않으셨다면 제가 실행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서 그러겠습니다. 목표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실행력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목표를 잘 세워야죠. 네. 잘 세우라는 건 어려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죠. 예.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세울 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걸 하고 싶은지. 정말 자신이 원하는지 이거를 한번 되물어 보시고 내가 원하는 정도가 얼마인지 10점 만점 또는 100점 만점에 얼마인지를 한번 점수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시고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남들 그냥 하니까 또는 하라고 하니까 담배 끊으라고 하니까 또는 뭐 이렇게 돈 모으라고 하니까 또 친구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남이 하라는 걸 하면 안 하게 될 확률이 높네요. 그럼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대부분이 정말 내가 원한 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그러네요.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원하면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요. 동기는 당연히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동기가 따라오면 추진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 동기는 밀어붙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 그 목표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동하자. 이럴 게 아니라 운동 뭐 할 건데. 그렇죠. 네, 걷기를 할 건지 러닝을 할 건지 뭐 필라테스를 할 건지 이 구체적이고 또 목표를 너무 덩어리로 크게 세우지 마시고요. 이 쪼개어서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겠다. 오, 그렇죠. 예. 측정 가능하게 방금 잘하셨습니다. 달성 가능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목표를 세울 때요. 달성 가능한 거냐. 저도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우려고 하거든요. 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바쁘다면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접고 이런 정말 가능한 것인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은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목표를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 현실이 어떠한지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네,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어린데 그 헬스장에 가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치. 운동?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기가 있을 때 아기가 자고 홈트를 있을 하죠. 때 홈트. 그래요. 홈트도 시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현실 상황을 이게 보고서 판단을 해보는 거 현재를 진단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걸 할 때 여러분들에게 팁이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시는 대안들을 모두 찾아보시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내가 지금 아이가 너무 어리다며 운동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운동을 언제 할 것인가, 아이가 중간에 뭐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 조용한 조용한 비디오를 틀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든 또 어떻게 해본다. 또는 유아식을 만들 때 뭐 다리를 위로 아래로 하거나 뭐 스쿼시 이렇게 하거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안들을 다 찾아보는 거죠. 다 찾아보는군요. 네. 근데 설거지 할 때 한다, 청소할 때 한다, 네. 아이 잘 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표만 세우고 귀찮거든요. 더 생각하려면. 맞아요. 그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행력을 높이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각각의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어허. 이 방법에 얻는 것,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다 보면 이게 가장 적당하겠다라는 그렇겠네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4번째로는 실행 계획을 세우세요. 언제? 얼마나, 그래서 언제 마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실행할 때 나는 정말 실행할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10점 만점, 100점 만점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야겠네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이 실행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을 위해서 방해하는 요인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또 필요해요. 많은 경우 목표를 세우고 근데 걷어내기 어려운 것들도 많은데. 친구들이 다 잘리겠구만. 그렇죠. 네. 그 방해 요인을 다루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엇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유혹하는, 나를 이 실패하게끔 만드는 유혹하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TV, 유튜브, 뭐 친구들 야 술 먹어. 야 담배 한 잔 피자.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굉장히 다 많거든요. 끊어야 되는군요. 끊는다기보다는 그걸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최소. 상대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막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고 또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게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몸과 뇌는 하고자 하는 걸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실행하는 것에 당연히 심리적인 저항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 거부하는 마음과 만나봐야 돼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도대체 왜 싫은 거니 너는? 그렇지. 그리고 그 싫어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게 불안인 건지, 화인 게으름인 건지, 건지. 뭐 슬픔인 예. 건지, 짜증인 건지, 억울함인지, 서운함인지 그런 것들을 만나보고요. 그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해서 해소하고 그 네.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 그 거부하는 감정들이요, 쓱 이렇게 사그라드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러면서 다른 감정이 의욕, 하고 싶은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동기가. 그 저항을 어쨌든 그것도 치워야 그렇죠. 감정도 해소를 해야 의욕이라는 감정이 생겨난다는 제가 거군요. 보기에 이게 네.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실천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사격.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줘야 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두세요. 옆에. 맞아요. 멘토, 멘티처럼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합의를 보는 거죠. 나 이거 실천할 거거든. 그래서 격려해줘. 네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한테 지지하고 격려를 해줘. 또는 함께 할 사람을 찾으면 더욱더 좋아요. 그러네요. 함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서로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잘하고 있어? 주고받고 맞아요. 인정과 격려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열성적으로 이렇게 아낌없이 해주고, 그리고 그걸 느껴보세요. 내가 조그만 것을 했더라도 성취하더라도. 성취감을 만끽해 보시는 게 오히려 실행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또 동력이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 수 예를 있겠어요? 든다면 잘했어. 뭐 이렇게 용신아 잘했어. 넌 정말 할 수 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동력이 되고 네.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작하면 돼. 저는 항상 이 말이 저에게 동력이 되거든요. 언제나 그래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내가 못했다면 지금 시작하자. 지금 시작하자. 그리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말을 멈추는 것. 이게 정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그때도 잘했잖아. 맞아. 그리고 그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네. 어떻게 해서 내가 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자원을 발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미래에 이렇게 변할 거야. 맞아요. 그거예요. 네. 목표를 이루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무엇이 좋아질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떠올려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인간의 몸과 뇌가 저항을 좀 오래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얘가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내 연구자에게. 예, 저항을 아까 그런 저항을 그러니까 방해하는 요인들을 걷어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걸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걷어내는 방향으로. 뭐 감정 어떤 다 저항이 알고 있으세요? 있죠. 귀찮음이지. 귀찮음. 제일 아. 큰 맞아요. 저항이. 꼭 지금 해야 돼? 만나보면은 네. 꼭 그 내 마음의 소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지금은 잠깐 쉬고 1분 후에 하자. 내일 하자, 내일 모레 하자. 하자. 본인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네. 거지. 그래서 내 이 몸이 힘든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니까 시도를 못 안 하는 되겠네. 거지. 바뀌지가 않겠는데. 오늘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분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네. 생각을 멈추세요. 네. 생각을 멈추고 그냥 just do it.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이런 분들은 어떨까? 네, 그냥 하라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분들이군요. 교실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 소설 76세 기리코의 범죄기 속의 인물들 이야기,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오늘 실행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해 봤습니다.